한 차례 공개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경력 관련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김 씨는 과거 미술관 큐레이터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일했던 기간을 이력서에 단지 부풀려 적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이 경력 자체가 사실상 가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 씨가 일했다는 기간 미술관 직원 그 누구도 김 씨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먼저 라정주 PD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대한미술관. 실험적인 예술을 하는 젊은 미술가들의 요람입니다. 전시를 기획하는 큐레이터들도 이곳을 거쳐 중견학예사로 성장했습니다. 미술계에서 큐레이터십을 가지고 큐레이터로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도 했었죠. 김건희 씨가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경력 증명서입니다. 이곳 학예실에서 4년간 큐레이터로 일했다고 적혔습니다. 미술관이 문을 연 건 1999년. 하지만 경력은 1998년부터 시작돼 논란이 됐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부풀리거나 잘못 적었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선대위가 낸 자료. 근무 기간을 잘못 적었지만 큐레이터로 일한 건 사실이란 내용입니다. 미술관에 근무 기록이 남아있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확인이 안 되고요. 그 문서 있는데 저희는 아무도 모르겠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에요. 전혀 기록이 남지 않은 상황. 취재진은 이곳에서 근무했던 큐레이터들을 수소문 끝에 만났습니다. 2020년 제주 비엔날레 예술감독을 역임한 김인선 씨. 1999년에 근무했던 큐레이터는 자신을 포함해 2~3명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김 씨가 일을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일을 했었어요. 저는 99년, 2000년에 루프에 있었는데 그때는 저랑 뭐 일을 하거나 마주친 적은 없고. 그러면 보신 적도 없으신 거죠? 네. 일하면서 김건희 씨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2000년 이후 근무했던 다른 큐레이터들의 얘기도 비슷했습니다. 저희가 다 미술계에서 어쨌든 다 젊은 사람들도 서로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거기 모인 사람들은 서로 다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제 김명신 씨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걸 얼마나 다들 힘들게 만든 경력이고 특히 루프는 너무너무 거기에서 관여했던 사람들이 너무 고생을 한 공간이거든요. 네네네네. 작가들도 알고 네. 본인들도 알고 다 아는데 왜 그거를 본인 경력으로 버젓이 그렇게 한 게 굉장히 안타깝네요. 윤석열 후보 캠프는 앞서 김건희 씨가 사과할 때 밝힌 내용 외에 더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JTBC 라정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제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최대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설 연휴 이전에 처리할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하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올해 첫 기자회견은 기아자동차 소아리 공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2001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체제가 끝났음을 선언한 곳입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종합국력 세계 5위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라도 잘 살고 국민도 잘 사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고 아동 수당은 만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설 전에 가능하겠냐? 저는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마음먹으면 가능하다. 최소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맞춰야 된다. 25조 원 내지 30조 원 정도, 이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기자회견 내용과 별도로 이 후보 측이 탈모약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탈모인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반향이 크자 선대위는 이 후보가 직접 나오는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이재명은 힘든 겁니다.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위해.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실무진의 제안에 응해 영상을 촬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최근 코로나 관련 정부의 방역 조치의 큰 축이 방역 패스인데 어제 나온 법원의 판단이 파장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학원 같은 교육시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건 학습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가 된 건데요. 모레부터는 학원뿐 아니라 방역 패스 전체 조치에 대해서 집행을 정지할지를 두고 법원의 심문도 시작이 됩니다. 먼저 정종문 기자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공부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 방역 패스제를 적용한 정부 방침을 잠시 멈추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일부 학부모 단체와 사교육 단체가 낸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18살 이하 청소년이 백신을 맞지 않아도 당분간 출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법원은 백신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업과 취업 등을 앞둔 사람에게 학원이나 독서실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건 지나치다는 취지입니다. 백신 미접종자 감염 비율과 백신 접종자 감염 비율을 언급하며 미접종자들이 접종자들에 비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쓴 부분도 눈에 띕니다. 법원은 결정과 별도로 방역 패스제 전반에 대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도 7일부터 신문에 들어갑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방역 패스제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전원재판부가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가 100만 명도 넘어섰습니다. 미국 내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로 따져도 최다 기록인데요.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인한 이 무서운 확산세가 의료 체계의 경제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3일 존스 홉킨스 대가 집계한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100만 명 넘게 확진자가 나온 건 전 세계적으로 처음입니다. 59만 명이 확진됐던 나흘 전보다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집에서 검진을 한 경우까지 합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전국의 병원 병상의 4분의 3이 들어찼습니다. 자가격리에 들어간 의사, 간호사마저 늘면서 의료 체계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한번 백신과 마스크를 강조했습니다. You should protect yourself, quite frankly. Get vaccinated. Get boosted. There's plenty of booster shots. Wear a mask while you're in public.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기업들의 구인난도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미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국의 퇴직자 수는 453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이참에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대규모 퇴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식당이나 항공편, 여행 예약까지 줄줄이 취소되면서 막 살아나려는 미국 경제가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쌍용 자동차를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를 한다고 했을 때 900억 원대 매출 중소기업이 3조 원 회사를 품는 만큼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가 본계약인데 지금 일정이 순탄치가 않은데요. 자금 조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커지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먹튀 논란도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어제 에디슨 모터스의 관계사인 에디슨 EV 주가는 그제보다 18% 넘게 내린 18,65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쌍용차 인수를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1,050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던 사모펀드가 투자를 보류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2020년 말 7,000원 선이던 에디슨 EV 주가는 쌍용차 인수라는 호재로 지난해 말 6만 원대까지 올랐지만 이후 계속해서 내림세입니다. 새 주인을 만나 정상화할 거란 희망을 가졌던 쌍용 자동차 주주들은 에디슨 모터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묵혀둔 지가 1년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에디슨 모터스 관련해가지고 이 이슈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번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무책임하게 손을 놔버리게 된다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라봐 줄까? 쌍용차 인수자금 3천억 원을 포함해 쌍용차 정상화에 필요한 돈은 1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사모펀드의 투자 보류에 이어 대출을 해줄 거라 봤던 산업은행까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긴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를 추진한 에디슨 모터스의 강영건 회장은 계획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쌍용 자동차를 언제 인수해도 합니다. 해외에서도 1, 2조 원 쓰라고 제안이 온 것도 있고요. 우리가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주식시장에선 먹튀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에디슨 EV의 대주주였던 투자조합이 주가가 뛴 뒤 주식 대부분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투자조합의 주식 매각은 회사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저 주식은 1년 보호 예수돼 있고 한 주도 판 적이 없고요. 오히려 더 늘릴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에디슨 EV 대주주의 주식 매각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은 법정 기한인 오는 10일까지 쌍용차와 본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